근데 결국엔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이 가격에서라도 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팔 거냐. 만약에 저한테 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도 살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바로 염차장과 함께하는 주식 3단 코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네. 요즘 이제 주식 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 유동성 자금이랑 뭐 주식 계좌 그 예탁금 네네. 계좌 얘기가 있던데 보니까 이 시장 정보에서 시장 투자자 네, 저 맨 밑에 증시 자금 동향. 증시 자금 동향 여기 들어가면 지금 예탁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61조 나와 있습니다. 61조. 지워보시면 예, 여기 이 녹색선. 녹색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고객 예탁금이 이거 조금 그 기간을 길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이게 원래 예전에 그 고객 예탁금이요. 여기 네. 보시면 여기는 이제 7월 달인데 네. 올해 초만 해도 20조 원대였어요. 예탁금이. 20조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네. 지금 이제 여기 한번 9월 달 보시면 네. 이게 63조 찍은 적이 있어요. 이때 카카오 게임즈 청약할 때예요. 어... 카겜. 그때는 이제 그 청약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뚫어버렸죠. 역대 최고치 들어왔는데 이때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돈이 들어온 거예요. 청약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청약하고 나서 돈 다 빠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안 그래요. 야.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갈 곳 잃은 돈이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선 100조 얘기도 나와요, 사실. 옛날과 대비해보면 100조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이제 막고,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거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부동산 자금들이 네. 더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 뭐 정부에서도 내심 그걸 바라는 것 같아요. 주식적으로 들어오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금 계좌, 지금 뭐 은행 넣어놔봐야 0.5% 정도 되나요, 금리가? 네. 워낙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을 해보면 지금 예탁금 60조 넘은 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다. 갈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지금 61조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61조고 61조인데 역대 거의 뭐 다른 투자자분이 이런 얘기 하시던데 네. 시장 이제 유동성 자금이 지금 보면 네. 제가 다른 개인 투자자분한테 얘기 들었는 게 보니까 시중에 지금 유동성 자금이 3천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보면 26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강의 통화량이 3,053조다. 네. 전월보다 35조 늘었다는 거죠. 지금 또 더 늘었겠죠? 네. 네, 그런 자금 중에서 지금 주식 계좌에 60조밖에 없는 거다. 아, 앞으로.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인가요? 네, 그것도 왜냐면 이 M2라는 게 결국 언제든지 네. 그 뭐 예금도 이런 데 포함이 되니까 그쵸. 언제든지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에요. 어. 그 사실 지금 국내 주식 투자자가 한 600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아직도 뭐 안 하신 분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 자금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아직도 뭐 위험하다는 뭐 그런 인식들도 좀 강하고 그쵸. 하니까 뭐 저 자금 3천조 중에서 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100조까지는 그래도 이 붐이 일어나면 그렇죠. 가능할 거고 사실 지금 60조도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주식 역사상 이 정도 고객 예탁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건데 100조 가면 또 뭐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3천조에서 뭐 얼마가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60조도 어마어마한 자금이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이상 안 들어온다면은 시장이 또 약간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약간의 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저금리나 주변의 환경 보면 이게 뭐 더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고객 예탁금 한번 100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돈이 생각하고 피라는 말이 저는 여기 떠오르는 게 예. 지금 종합지수랑 고객 예탁금을 보면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차이 날 때가 네,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그럼요. 시장이 좋을 때 그리고 항상 들어와요. 그죠. 항상 투자자분들은 차 좀 관심 없어요. 항상 그래요. 여기 좋으면. 바닥일 때 네, 없어. 안 들어옵니다. 잘. 항상 그래요. 이게 참 특이한데 어떤 자산이든 간에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빠지고 있는데 누가 관심 가져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 부동산에서 몇십억 벌었더라. 이게 이제 소문이 들리면 이제 본인도 조급해져서 부동산으로 뛰어드는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이 계속 뭐 내년도에도 좋다면 예탁금 증가는 계속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 사실 LG학 이 이제 네. 차장님이 이제 LG학 때문에 악플 좀 당한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차장님 말씀대로 LG학이 전고가를 뚫었네요. 사상 최고가죠. 네. 이제 그때는 그냥 제 생각은 전 주가는 어쨌든 나중에 올라간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물적 분할을 해도,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해야 물론 주주 분할한테 더 좋을 수 있죠. 왜냐면 LG 배터리를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좀 뭐 안 좋게 좀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제 모든 게 결론이 그냥 났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주가만 본 거죠. 주가만 봤을 때 LG 배터리가 일단 분할이 된다면 CATL하고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한 거예요. CATL과 비교가 가능하면 CATL이 그때 90조였는데 지금 LG화학이 그때 50조도 안 될 때였으니까 이게 세계 1등 기업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좀 간다고 봤고, 그리고 그 배경이 뭐냐면 LG화학을 만약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지금 당장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킨다.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피에, 그러면은 LG화학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실상. 근데 1년 동안은 뭐 어쨌든 1년 동안은 약속을 했잖아요. 무조건 LG화학 겁니다. 그거는. LG 배터리가 분할은 돼도 1년 동안은 상장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LG 배터리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회사는 LG 화학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LG 배터리는 비상장이니까 100%. 그러면은 결국엔 앞으로 배터리 시장은 더 커질 텐데 세계 1등인데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80, 90, 뭐 100도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근데 내년 하반기에 이제 아마 상장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는 좋은데 하반기 되면 또 한번 요동치겠지.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그때까지는 좀 가져가도 된다고 그때 말씀은 이제 그런 이유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비교해 보면 CATL이 이제 100조 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총 56조밖에 안 되거든요. LG화학. 아직도 싼 거 아닌가요? 그리고 LG화학의 본업인 화학도 좋아요. 사실 석유화학도 너무 좋고 거기에 배터리는 전 세계 1등이고 이번에 테슬라가 떡하니 3조짜리 그 테슬라 모델 Y LG화학한테 딱 이 맡겼잖아요. CATL을 제끼고 LG화학에서 손을 잡아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도 CATL도 일부 가져가겠지 이랬는데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다 LG화학이 그냥 왜냐하면 모델 I가 굉장히 고급 모델이에요. 고급 모델인데 그게 CATL은 그 배터리 좀 고급형은 좀 아직 기술력이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이 저가형은 좋은데 그래서 아마 LG화학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어쨌든 이제 분할 이슈도 다 끝났고 이젠 펀더멘털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LG화학 주가는 여기서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도 너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여기서 좀 약간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LG화학의 언제 파시면 되냐면 뭔가 이제 앞으로 LG화학의 성장이 꺾일 수 있는 뭔가 악재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가서 매도를 고민해 보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그런 게 안 보인다면 그냥 흔들리지 마시고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여전히 맞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LG가 그 분사가 돼서 LG 그 에너지 솔루션인가? 거기가 상장이 되면 그 ETF에서도 LG화학을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왜냐면 그 LG화학은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팔고 이제 그걸 새로 사니까 이게 교체해야 파는 만큼 돼. 어쨌든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쯤 되면 위험할 수는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는 만약에 사업회사 갖고 있으면 이게 보통 그러니까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가 100조라고 치면 70조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LG 화학 주가에는. 그래서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내년 하반기에는 좀 LG화학에 약간 이제 불편한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타 전문가분이 출연하셨거든요. 슈퍼게임이. 한 개 배웠어요. 요게 지지선이라면서. 아, 그죠. 거의 지지선이죠. 그거. 그리고 요게 저항선이라면서요. 그래서 요거를 깨면 이제 어디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요 저항선에 부딪히면 항상 매도를 하게 된다. 근데 아니 뭐 제가 그분 말씀에 토다는 건 아닌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요즘에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런 이제 지지하고 저항 차트가요. 옛날처럼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보는 게 한번 코스피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스피 한번 차트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수가 보통 보면 저런 지지선 있잖아요. 저도 저런 거 잘 봐요. 지지선 항상 체크를 해요. 한번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 요게 잠깐만요. 일봉 차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 옆으로 가는 선이 이건가요? 가로선? 제가 이제 다음에는 이베스트 투자한 걸 깔아놔야 되겠어요. 차장님 모시고 삼성증권 계좌하고 있으니까 뭔가 민망하네.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날 사실 살짝 깨버렸어요. 지지 라인을. 제가 그 차트 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고객분들한테 한번 상담할 때 그날 이제 이날 급 나간 날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거 시장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다 팔아야 됩니다. 차트만 보면. 근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트가 무조건 맞는 장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왜냐하면 엔투그룹 때문에 네. 수급 이슈로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저는 또 같다고 봤던 건데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저거는 사실상 네. 끝나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시면 이게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차트입니다. 여기가 무슨 차트인가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선을 그어드려 볼게요. 여기 요렇게 그으면 머리가 딱 세 개 보이시죠? 머리 세 개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삼각산인가요? 머리예요. 아, 머리 여기가 가운데. 왼쪽 어깨, 아. 여기가 오른쪽 어깨입니다. 헤드 앤 숄더형이라고 그래요. 헤드 앤 숄더형 들어봤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높고 머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좀 그 다음 오른쪽 어깨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살짝 낮고 그리고 나서 이게 나오고 나서 이 지지 라인 보이시죠 여기? 네. 이걸 깨면 주식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아, 이게 책에 나온 겁니다. 책이 나온 대로. 근데 보세요. 이날 주식 팔면 채 바닥에 파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차트가 딱 맞는 장이 아니에요. 이날 주식 사신 분은 대박 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날 코스닥이 그때 양도차익과세 3억 이슈 때문에 계속 빠지던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수급 이슈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술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끝났다. 자 진짜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어요 그때. 네. 아 코스닥 이제 헤드앤숄더형 고점 나와서 무너졌다. 다 던져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 나면 700 깨진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악재 해소되고 나니까. 역시 차트는 보조 지표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분은 잘하시니까 활용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혹시라도 주린이 분들이나 아직 훈련이 안 돼 계신 분이 무조건 차트, 그러니까 교과서 딱 보고 네. 차트 이런 패턴이니까 이거 맞으니까 나 이대로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저런 깨지거나 뭐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을 때 항상 왜 빠졌는지 확인을 하고 빠진 이유가 펀더멘탈 문제면 그거는 팔아도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근데 저런 일시적인 수급 이슈잖아요. 대주주.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무너진 거면은 사실 그거는 해소되면 바로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종합적으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 네. 지금 지난 5월 달부터 뭐 엄청 올랐어요. 69,000 지금 500원. 현재 68,200원이죠. 삼성전자 주가 조금 요즘 또 다른 채널 나가셔서 엄청 좋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계속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맞아 얘기하셨어요. 조회수 대박 난 거 하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삼성전자 얘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이제 가격만 바뀌었어요. 그때는 5만 원대일 때고 지금 이제 6만 원 중후반대까지 갔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아직도 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올 초까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차트를 올 초까지 보시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전자가 올해 초만 해도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때 6만 원 넘고 신고가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거 반도체 수요 꺾였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부러졌는데 그 후로 실제적으로 진짜 반도체에 대한 이제 리스크, 또 스마트폰 안 팔리고 이러면서 주가가 남들 다 올라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몇 달을 저렇게 횡보하다가 이제서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너무 늦게 간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분들한테 정말 기회를 많이 줬다.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주고 갔다. 좀 짜증은 나셨겠지만 그동안 사셨던 분들은. 근데 결국엔 지금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지금도 이 가격에서라도 살 수 있을 거냐 아니면 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포지션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돈이 있어요.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지금도 삼성전자 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은 당연히 이걸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삼성전자는 만약에 저한테 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도 살 것 같아요. 신규로.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내년 2분기부터 아마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건데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해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예상을 해주시고 계시고 슈퍼 사이클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스마트폰 쪽에 화웨이란 경쟁자가 없어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좀 그동안 화웨이랑 경쟁하면서 삼성전자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최대 경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좀 편안하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차장님 그때 오셔서 2021년 단 하나에 주목해야 될 회사 삼성전자 얘기했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선행 차트면 차장님은 주식보다 좀 더 선행하는 제가 뭐 그거를 꼭 이렇게 올해 진짜 야. 올해 말에 이렇게 뽑을 줄은 정말 저도 몰랐고 그러니까요. 저는 간다고는 봤는데 네. 뭐 내년도에 좀 가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갔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TSMC 있잖아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파운드리 세계 1등. TSMC가 파운드리 세계 1등인데 2등이 지금 삼성전자인데 점유율 차이가 53% 대 17% 정도 될 거예요. 약간 격차가 아직도 크죠. 근데 이 나노 단위로 그래가지고 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요. 그게 미세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나노 이하라고 하는데 10나노 이하 제품은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TSMC밖에 못 만들어요. 네. 전 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 두 개만 만드는데 그거 두 개를 그러니까 10나노 이하 제품만 딱 양분했을 때는 6대 4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20%밖에. 네. 그리고 EUV 공정이라고 뭐 극자외선 공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전 세계에 TSMC, 삼성전자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걸 미세하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기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두꺼운 펜으로 그리면 선을 많이 못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EUV는 뭐냐면은 이 그 펜촉을 정말 가능해요. 엄청 얇게. 그러면 엄청나게 선을 미세하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미세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EUV를 쓰거든요. 극자외선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 빛을 이제 쪼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아주 미세하게 이제 그 웨이퍼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정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TSMC, 삼성전자만 하는데 TSMC는 지금 이 공장이요. 완전 풀로 지금 다 가동하고 있어요. 더 받고 싶어도 아마 못 받을걸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마 이제 낙수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 TSMC가 가동률이 너무 높아서 못 받는 물량도 일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2등이잖아요. 네. 추격만 하면 돼요. 증설해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TSMC랑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점유율까지 나와주면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PER 아시죠? 반도체 그냥 메모리 PER을 보통 10배 정도 줘요. 스마트폰도 10배 이상 안 줍니다. 근데 지금 파운드리 있잖아요. TSMC가 하는 거. 이거는 TSMC가 지금 PER이 20배가 넘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게 성공을 하면 이 PER이 올라가요. 이 배수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이 PER 자체가. 그러면은 높은 밸류를 우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도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450조 좀 넘어가죠. 그 우선주까지 합치면. 그러면은 지금 450조가 결코 비싸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뭐 애플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미국 증시에 있으니까. 근데 애플 시총이 2000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이제 600조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미국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 할인을 받는다고 인정을 해도 심하죠. 저는 왜 테슬라보다 이해가 못하죠? 저는 좀 그래요. 솔직히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이렇게 돈도 잘 버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총 600조 가는 것도 불가능한. 시총 600조 가면 8만 원 넘어갈 거예요. 야. 그러니까 8만 원까지는 한번 저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꿈을 가지시고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김 작가님한테 여기 이제 처음 와서 삼성전자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 2022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아, 100조.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2018년도에 58조. 58조인데. 그게 역대 최고였어요. 네. 근데 2배네요. 네. 작년이 아마 27조인가 그랬고요. 올해가 아마 37조인가 40조 나올 거예요. 아직 4분기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내년에 아마 다시 50조 넘어가고 그분께서 2022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쓰셨더라고요.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빅사이클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금 좋게 쓰셨는데 저도 근데 보고서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진짜 올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논리로 계산한 게 79조에서 100조를 딱 적었어요. 그러면 79조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80조잖아요. PER 그냥 10배만 잡자고요. 그럼 800조예요, 시가총액이. 이야. 그럼 여기서 거의 2배거든요. 거의 그럼 얼마죠? 2배면 16만 원? 아니, 12만 원? 13만 원? 13만 원. 상상이 가세요? 야. 근데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저는 그냥 재밌더라고요.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주식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업데이트해요.
삼성전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그분이 맞는 거를 검증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주주분이라면 네. 자 이제 4분기 실적을 1월 초에 발표해요. 네. 딱 실적 나오면 검증하세요. 그렇죠. 애널리스트 다 해줘요, 사실. 네. 리포트 보면. 그럼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럼 더 사세요. 그렇죠. 더 사면 되죠. 또 그 다음 분기에. 근데 약간 이번 분기는 영 아니네. 그럼 좀 줄여도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네. 진짜로 뭐 시총 1000조를 갈지 모르지만 네. 한번 계속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진짜 뭐 8만 원에서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미래를 누가 알겠어요. 테슬라 매매해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600조 갈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옛날에 망한다고 했던 회사가. 그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를 옛날부터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업데이트 작업을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너무 허황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매 분기마다 체크하시고 저도 계속 나오게 되면 계속 삼성전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계속 보자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네. 사실 제가 삼성전자를 매수한 단가가 우선주, 우선주. 네, 우선주. 예. 우선주였죠. 어디 있지? 우선주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예. 자, 우선주 기준으로 해서 아마 45,000원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싸게 사셨네요. 그래서 제가 제 정말 친한 지인한테 예. 이제 좀 안전하게 삼성전자 좀 안전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죠, 안전하죠. 큰 수익을 뭐 네. 기대하지 않더라도 좀 반도체 업황도 이제 온다고 하니까 예. 조금씩 사줘가니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비싼 것 같다. 했어요. 아니. 주가가 올랐어요. 한 5만 5천 아. 왔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지금 사야 되나 하는 물어보면서 또 하는 말이 근데 지금 너무 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사실 그 고민할 맞아요. 삼성전자 오르면서 관심이 가는데 너무 올랐네? 언제 사야 될까? 좀 이분들 만약에 사야 된다면.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삽니다. 지금 아니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지금 요새 패닉 바잉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강남 아파트 가격 들썩였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무슨 얘기 나왔죠? 비싸다. 팔아야 안 된다. 사신 분들이. 거품이다. 예. 근데 다음에 더 올라가요. 더 올랐어. 그리고 올해는 장난 아니게 더 올라갔습니다. 미쳤어요. 예. 이제 아예 그냥 엄두를 못 낼 정도의 가격까지 뭐 압구정동 아파트 뭐 다들 시세 아시겠지만 지금 마포마에도 예. 34평이 15억이 넘어가요. 저는 삼성전자를 그냥 압구정동 아파트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서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솔직히 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고 싶은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국내 1등 기업이고 세계적인 회사예요. 근데 만약에 부동산에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아까 예탁금 제가 100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들어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자금들 중에서 물론 삼성전자를 다 사진 않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를 그 우선순위로 놓고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실 거란 많을 말이에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 펀더멘털도 물론 좋지만 프리미엄을 붙어요. 그러면 계속 명품주로 인식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에서 애플이 그렇게 잘 가는 이유가 기업 가치도 물론 좋지만 돈도 잘 벌지만 솔직히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회사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약간 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처럼 그런 대접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고 싶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급은 점점 부족해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전자는 지금도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있다고 쳐봐요. 1,000만 원을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흔들려요. 12월에 분명히 기회 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에서라도 안 산 분은요 흔들릴 때 만약에 전자가 64,000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더 빠질까봐.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라도 일단 사놓자. 그리고 6만 6천 원 오면 300 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짜 원하는 가격이 왔다. 네. 그럼 나머지 다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차장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는 네. 게 사실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이 한 700만 명 개인 투자자.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증시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가 더 들어온다면 네. 사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주식 안 했다는 거는 좀 더 보수적인 확률이 높은 네. 거. 그럼 그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살 첫 번째 예상 종목의 1위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일 것 같아요. 그죠? 딱 봐도 그냥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주식 네. 증시 자금 들어오고 그 증시 자금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삼성전자를 차지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앞으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해요.
3년짜리 이렇게 2017년짜리도 지금 했고 네. 지금 한 7조 원 정도 돈 안 썼는데 배당을 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배당 안 하면 자사주 소각할 거예요. 지금 주식 수가 줄어들어 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이제 물량이 점점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점점 없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30% 넘게 갖고 있잖아요. 외인들 지분율은 아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잠겨 있는 물량이에요.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점점 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삼성전자 네, 매물이 없는. 관심 있게 쳐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작가TV와 염차장이 함께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이슈로 더욱 어려웠던 주식시장, 올 한 해 이슈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2021년에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염승환 차장이 2020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이벤트 코드에 반드시 염차장을 입력하신 후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야 요약집이 발송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염불리 염차장의 주식 트렌드 요약집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